보다 날카로운 시선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리얼토크날 이번 주 주제는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임용 대란을 맞게 된 교원 임용 문제를 진단합니다. 이번에 5명이 나오다 보니까 광주 아이돌 팬이야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초등교사 선발을 둘러싼 문제가 더욱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립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지난해 대비 무려 40%나 축소가 되었는데요. 광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선발 인원이 겨우 5명에 불과한데요. 광주교육청 교원 인사과 정낙주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우선 5명만 선발 예고함으로써 광주교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발 인원은 교육부 가배정 결과와 퇴직 요인, 임용 대기자 수 등을 감안해 산출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퇴직하는 교원 수는 18명입니다. 따라서 최대 18명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원을 24명을 감축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퇴직 교원 수보다 6명을 더 감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채용을 1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현직 교사를 강제로 퇴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고심 끝에 교대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5명을 선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제 뽑을 수 없는 상황에서 5명을 뽑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생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20명을 선발했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감축이 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선발 규모를 결정할 때는 퇴직 교원 수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주는 정원,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20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20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임용 대기자로 다시 돼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픔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5명만 공고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교육청의 입장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약 40%가 넘는 그 감축 인원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혼란을 준 것은 그 이전에는 거의 4,000명 졸업 예정 인원에 6,000명, 6,500명, 심지어는 7,000명이 넘게 뽑다가 갑자기 이게 3,321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뽑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생들이 당황하고 또 도서관이나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이번 임용시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금요일 날 학생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같이 서울역 집회에 따라가 봤었거든요. 근데 적은 아이들을 어떻게 더 멋있게 가르칠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그것도 생각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가냐 마냐 이걸로도 되게 걱정이 많았었고 학우들도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도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누가 내겠냐 해서 우리는 이제 서울로 열심히 가서 했는데 자극적인 부분만 캡처하셔서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결국 이것만 본 또 여론은 이제 또 이것만 보고 댓글도 이렇게 다니까 또 여론이 더 악화된 건 아닌가 좀 걱정스럽고.
또 지역 간의 불균형도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사실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소장님, 이제 광주에서는 5명뿐인데 전남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이 부족한 분까지 해서 추가적인 어떤 증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 전남이란 지역이 워낙 넓기도 하고 또 도서백지가 많고 네. 또 거주지로부터 또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근무 여건이 열악한 그 사정 때문에 사실은 그 젊은 교사들이 뭐 이렇게 임지 배치 받아가지고 적응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임용돼가지고 첫 해 근무하는 1학기 있다가 2학기 때는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다른 지역 임용을 준비하는 다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한테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데다가 그나마 또 이렇게 몇 년 버틴 친구들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일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게 경력 있는 교사 반열에 들어가고 또 학교 내에서는 보직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전남 도교육청이 일정 사관학교다. 그래서 일정 받고 나면 과감하게 이제 타시도로 전출이나 또는 타시도 임용고시를 보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전남은 매년 그 필요한 그 교사 수를 충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의무 발령제도 아니고 또 이게 뭐 광주 교대 출신이 또 다른 지역에 못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교수님 오늘 만나면 제가 사적으로라도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그 어떤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좀 여건이 안 좋은 데에서라도 근무하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 좀 고민 좀 해주시. 저희 대학의 신입생들의 그 분포를 보면 전남 출신은 약 25%에서 35%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60% 정도는 광주고 10% 정도는 이제 기타 지역이거든요. 그럼 광주에 사는 아이들한테 너 전남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저희들은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와서는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 가서 사는 교사들이 거기에 쉽게 적응하고 오래 머무르지 살아보지도 못한 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종 그 추천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전남에서 많은 학생을 광주교대에 입학을 시켜서 전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집 가까운 데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많죠. 그래도 전남을 뭐 꺼려한다거나 전남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골로 가는 건 싫어요라고 발언을 한 게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전남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광주보다 훨씬 출퇴근 시간도 많고 또 어떤 시골이기 때문에 교육적 인프라도 부족하고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교육이 있고 또 교육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뭐 지방이라고 해서 기피한다거나 뭐 임용을 선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난 정권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시골 아이들을 위한 시골 교사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해봅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도서벽지로 가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은 조금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좀 저희가 이 임용 대락 문제에 조금 원인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이미 4년 전에 교사 과잉 사태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교육부에 제출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문제가 이렇게 닥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이게 뭐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문제인가요? 우리 교대 같은 경우는 수급 조절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시험 경쟁을 1.5대 1로 하자. 1.5대 1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 표를 보면은 교대생들은 거의 지금까지 축소를 시켜왔지 늘려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2014년의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0명을 뽑았는데요. 저희 졸업생들은 거의 한 5,000명. 그다음부터서는 4,000명, 지금 이제 3,800명 정도까지 축소가 됐는데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은 이미 초등학교 교사 정원은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지난해 더 뽑고 2,000명씩 더 뽑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구나. 40%까지 줄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의 통계 시스템에 큰 오류가 있다. 교대에서는 선발 인원 문제와 관련해서 교대 정원을 축소하는 노력을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2010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정원을 유보 정원을 두고 있었죠. 유보 정원이 뭔가요? 유보 정원이라는 것은 정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번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다 풀지 않고 남겨놓고 학생 수 감축에 사실은 대비를 해왔었는데 14년도에 저희들이 유보 정원을 44명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다 회수해가 버리고 오히려 83명을 감축을 해간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6과 2017년에는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명씩 2016년에도 20명, 2017년에도 20명 그렇게 정원을 점점 감축해 나오고 있었죠. 한병선 박사님, 사실은 이게 알고서도 못 막은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박사님께서는 보고 계시나요? 원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정권 교체 문제하고 깊은 관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막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교대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정부에서 인식을 했었던 겁니다. 수요 예측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이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그냥 폭탄 돌리기 형식으로 돌아가 버려 가지고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 겁니다. 과장님께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는 정원만을 담당하고 선발 같은 인원, 구체적인 선발 인원은 교육청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책임 공방이 조금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물론 교원의 결혼 상황들을 참고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채용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규 선발 인원을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부에서 배정한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도교육청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불충분하지만 좀 납득은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 교원들의 연령대가 아주 기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주가 1987년에 직할시가 되면서 그때 30대, 40대였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퇴직할 연령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4, 5년간 퇴직 인원이 연평균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 인원은 이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아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원을 더 줄 그런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교원들이 퇴직 인원이 많다면은 그런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광주가 교원 수가 한 4,800명 정도 되거든요. 초등교원이. 그러면은 평균 한 40년 정도 1인당 근무를 40년 정도 근무하니까 그럼 4,800 나누기 40 하면은 1년에 한 120명 정도 이 정도 퇴직을 해 줘야지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 경우에 1년에 20명 내외로 퇴직이 앞으로 한 4, 5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49명이 정년에 해당하고
올해 43명이 정년에 해당하며 내년에는 26명이고 2019년에는 26명, 2020년에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25명 이상 정도 되는데 그런다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예측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보다 수가 줄어들었던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광주시의 교원 정원을 갖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지 않는가, 그것이 맞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전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18명, 2019년도에 24명, 2020년 11명, 이렇게 2022년까지 약 20명 내외로 이렇게 지금 퇴직하십니다. 교육청으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을 우리 초등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학급당 정원 수를 줄이면, 한 명 줄이면은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 교사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초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 뽑는다라고 했고 지금 5년 전만 해도 300명대를 뽑다가 이렇게 급감이 된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원인 부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5년 전까지만 해도 300명이 넘는 인원이 계속 뽑아져 왔었는데 이렇게 급감을 한 거는 교육부의 정책 실패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장하는 대로 그 점이 계속 정책 실패인 것 같고요. 단지 당장 내년에 아니면 올해 티오를 이렇게 늘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그런 여건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으려면 그만큼의 교육 시스템적인 부분도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계획적인 부분에서 많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야 너네 가르치는 아이들 숫자가 적어지니까 교사도 당연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이들이 줄어드는 건 당연히 맞잖아요. 사실인데 그 적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더 지금의 교육 여건이 아닌 더 좋은 교육 여건으로 가르칠 것인지. 우리 학생들하고도 서로 논의를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학생들끼리 논의된 대안은 어떤 게 있어요? 교육대생들이 10년 넘게 외쳐왔던 OECD 학급당 학생 수를 실현해라. OECD 수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보장하게 되면 교육의 질 향상도 되고 또 현재 교대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적인, 당장에 티오가 안 늘더라도 향후 몇 년의 어떤 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제시를 해준다면 교대생들도 충분히 어떤 교육 현안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안을 한 게 일수업 2교사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일수업 1교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왜 반대를 하는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것 같은데요. 그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그 전에 그 복수 담임제에서 그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표현이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한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수업의 주도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반반 나누는데 그 영역의 문제 또는 역할의 문제 또는 시간의 문제 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그 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분과 옆에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분과의 어떤 그 역할 설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잡하게 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시급하게 시행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공론화하고 그 파생되는 그 장단점 그다음에 또는 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같은 거를 다 반영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머리를 짜내면 방법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교실 2교사 수업 제도가 지금 그 서울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되게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은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체 학교에 그 적용이 돼서 그 이루어진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고 일단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원하는 학교가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대다수는 부정적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실 하나에 교사 2명을 배치해서 교육을 한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육론에서 보면은 뭐 팀티칭이라든지 이런 어떤 검증된 형태를 통해서 교사가 투입이 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 어떤 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교실 하나에 교사 2명을 배치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즉흥적이고 주목구구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본말이 전도된 그런 발상이에요. 지금 초등에서는 1수업 2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과에서 예를 들면 영어 교과라든가 원어민 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 대신 반드시 담임 선생님이 그 수업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체육 수업도 일부 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그러면 초등 그 정규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다 임용을 못하면서 1수업 2교사제를 한다 그러면 그 많은 몇십만 명의 교사를 어떻게 양산할 것이며 이거는 정말 어디서 그냥 가져온 정말 절속적인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절속적인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거는 정말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사의 어떤 부족한 면을 보충할 수 있는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영어 원어민 강사라든가 체육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 환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뭐 임용 대란을 막기 위해서 출발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한 교실에 2개의 대항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시험 감독을 할 때 보면은 정 감독과 부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1교시에 정 감독 했던 분이 2교시에는 부감독으로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일단 1수업 2교사제 하더라도 1교시에는 했던 분이 2교시에 이제 이제 결국은 팀 티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 수업을 하고 부 수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일단 그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34명, 35명 이렇게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임용 대기자 시효 연장을 제안을 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현행 3년 기간에 발령이 안 나면 임용 자격이 박탈이 나니까 급한 불부터 조금 끄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도 역시 임용 대기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교육청에서 임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의 잘못일 수 있는데 그 책임을 그 해당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기간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제한할 필요가 없죠. 교육감님이 임명을 하려고 뽑았으면은 그걸 끝까지 임명을 시켜줘야지.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가서도 이게 판사가 그 교사의 편을 들어주지
교육감 편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한번 뽑았으면은 끝까지 임용하는 어떤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법으로 해놓으면 특별법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교육감님이 책임지고 임용을 해줘야 된다. 조례라도 만들어서 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임용 시기를 정해서 알려주시던가요? 임용 시기를 알려주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들이 남아있고요. 광주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사클린센터라는 걸 운영해서 몇 등까지 몇 월 달 며칠에 발령 났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단 대기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의 발령 나겠다를 살펴보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에 학번 대기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령 시기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더 꼬인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교육당국이 사실 이제 뚜렷한 대책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의 문제와의 또 갈등이 또 복합적으로 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때문에 교사의 정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그 정부 정책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이제 공약으로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기간제 교사나 뭐 강사, 이 비정규직 교사들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뭐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그 임용고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이제 위험성을 일단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고 같은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교사가 이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양실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정부 정책하고 선거 공약하고 관련이 돼서 이번 그 임용 선발 인원도 대폭 축소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또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그 정부가 각 분야의 비정규직 문제를 그 세세하게 케이스별로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영양교사를 뽑아놓고도 또 공무직으로 영양사를 1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교사 뽑지, 같은 직렬의 공무직 뽑지. 지금 임용 대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직으로 10명을 선발을 했어요. 지금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해놓고 제로화시키겠다.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 비정규직으로 있는 수만큼 TO를 늘려서 임용시험을 보게 하면 됩니다.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편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찬반 양론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거는 우리 초등 임용 TO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소장님 두 가지 해법을 좀 고민해야 될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흔히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탄력성 유지를 위해서 100%를 다 그 정원으로 그 정규직으로 세우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분만 대체 강사나 또는 그 휴직 이런 이유로 해서 그것은 기간제가 있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좀 노력을 하면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그 수요 예측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뭐 임용 대란과 관련해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그 사고를 하면 그 법정 정원을 확보해서 기간제 교사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교수 교과 교사에 대한 인원의 적정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사 총 정원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도교육청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뭐 학교 단위 배정할 때는 그 포함을 안 시키긴 하지만 교육부 전체로 보면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교사가 있는데 영양사를 뽑고 그런 부분처럼 비교수 교과 정원에 관해서는 좀 더 이제 전향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 인원을 적어도 뽑게 되면 그것은 이제 교사 정원과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기간제 교사들이 4년, 5년 계속 기간제로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규직 TO를 안 준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발령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정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일단 저희들은 이제 중등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서 미발령 기간제를 이제 저희들이 두고 있죠. 그분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계속 학생 수가 감소되는데 그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학생 수가 감축되면은 다시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미발령 기간제를 지금 중등호 경우에 두고 있죠. 초등호 경우에는 이제 그마저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원이 없고요. 상황이 조금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또 장희국 교육감이 지금부터 10년간 임용 숫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사실상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지금이라도 보다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교대와 사대가 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7, 8년 전에 제가 강력하게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교대와 사대는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의 그 아동 감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을 그 예방적으로 그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실질적으로 교대와 사대가 통합이 된 예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미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통합을 했습니다. 벌써 거의 이제 10여 년이 다 돼가고 있죠. 통합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주 극렬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 그 이후에 뭐 굉장히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그 학교가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대와 사대가 다시 그 통합론을 거쳐서 뭐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뭐 큰 문제가 없다. 박사님, 그러면 궁금한 게 그 교대와 사범대가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일단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대가 사대와 통합이 되는 겁니다. 제주대의 이제 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국적으로 평균 10개 교대의 평균 연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160에서 17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은 통합이 되면은 판단컨대 한 10분의 1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사대와 통합이 돼서 사대 내에서 어떤 융복합의 교육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유초등이라고 하는 교육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중등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중등이 끝나면 대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의 시퀀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사대 내에 초등교육과가 있습니다. 교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교대가 사대와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이건 교대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대 이기주의만 털어버린다고 하면은 통폐합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사범대하고 교대와 이게 통합을 했을 때에 그 문제가 실제 이 교원 인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도서와 뭐 벽지 간의 어떤 교원 충원에 있어서 불균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조금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 교대 총 정원이 그대로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통합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정수로 그것은 자연스럽게 규모가 축소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을 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 줄여도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교대 측에서 양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한 박사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려합니다. 네. 만약에 교대하고 사대하고 통합을 한다면 우리 강주 시내에 광주대학교 사범대 광주대학교에서 교사 양성하죠. 중등교사. 네, 호남대학교에서 하죠. 네. 조선대학교에서 하죠. 네. 전남대학교에서 하죠. 네. 그 외에 광주여대도 하죠. 네. 그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중등교사 양성 기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예. 또 이웃 전남 목포나 예. 순천이나 그 많은 국립대학 사립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그 학교에서 하는 현재의 교사 양성 중등교사 양성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서 이제 당장 급한 문제는 교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대 문제라기보다는 교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주교대가 국립대학인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또 특수목적 대학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립대와 통폐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테이블 위에 놓을 수 있는 방안들이 전남대와 통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초등교사 양성에서 초등교사 양성 제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등교사 양성 제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잠깐만. 아니죠. 예, 잠깐만요. 지금은 중등회가 문제가 있죠. 중등은 너무나 많은 수의 교사를 양성을 하기 때문에 뭐 임용시험에 뭐 10대 1, 20대 1 한다 할지라도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교대생들이 뭐 우수 자원이었다 이제 흔히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단 합격만 하면은 입직이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이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중등의 경우만 봐도 뭐 수십 대 1, 뭐 수백 대 1씩 되는데 초등은 1.2대 1 이제 그 결과가 얘기를 해주듯이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현실적입니다. 극히 현실적인데 단순하게 지금 한 박사님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교대가 사대에 들어가면 그 재정적으로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제주교대가 2007년인가 8년인가 했어요. 네, 벌써 10여 년 정도 됐는데 제주교대가 제주대학교로 통합함으로써 제주교대가 더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단지 하나 있어요. 박사과정이 제주 대학에 있어가지고 제주교대 출신들이 자기 박사과정에 갈 수 있는 거, 그거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전대 박사과정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주대학의 초등교육과 박사과정 생겼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지금 대학도 따로 있고 뭣도 따로 있고 전부 다 분리돼 갖고 있습니다. 교대가 뭐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사대하고 통폐합해서 더 효율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교육적인 논리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점을 흡수 또는 통폐합 관점으로 보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교대가 헤게모니를 잡는 건지 사범대가 헤게모니를 잡는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되다 보니까 내 영역을 지키려고 하고 너희들이 내 밑으로 들어가라는 식이라면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이 안 됩니다. 소장님, 그 임용시험을 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범대하고 교대가 통합돼서 이렇게 재편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뭐 정원대란 문제를 해결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남에서 지금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반론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엄격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다 분리돼서 시행이 되어 왔는데 학령에 따른 그 통합 운영이 그 학문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한 좀 더 그 깊이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도 있죠. 뭐 선발 그 권역을 좀 광역 단위로 묶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 전남북, 그다음에 경남을 한 권역을 묶고 또는 뭐 경북, 강원, 충북을 한 권역으로 묶고 광역 단위로 이렇게 선발하는 기피 현상도 이제 좀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시와 또는 그 도 단위의 정원 조정으로 해서 일정 수의 교사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이제 병행이 돼야 되겠죠. 저희 그 교대 입장으로서는 그걸 강력하게 지지를 합니다. 광주와 전남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교사를 뽑는 것. 그러나 광주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광주에서 근무하는 교육청 관련 분들은 반대를 하시거든요. 사실상 이 두 교육청이 이게 통합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로 좋은 방안은 전남의 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것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나오신 네 분 패널 분들께서 출연을 결심하셨을 때 해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저마다 이제 하나씩 해법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원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째, 교원 정원 증감을 교육감에게 이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도에서 아무리 교과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교육부에서는 반영해주지 않아서 오늘 같은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는 총액 인건비만 주고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원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면 장기적인 수급 대책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주 해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수업 2교사제 이 부분도 잘만 활용하면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원 행정업무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은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행정업무 제로화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업무 제로화가 되려면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 인력을 배치함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수업한 이후에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선생님들에게 돌려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복수교감제 확대를 통한 정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만 다 실현된다라고 한다면 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올해 뭐 시험 100일도 안 남은 학생들 입장에서 또 뭐 내년에 시험 봐야 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될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그게 진짜 실현 가능한 겁니까? 이제 지금 교육부에서 향후 몇 년간 4년, 5년간 교원을 16,000명 뭐 이 정도 증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서 3,000명 확보로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000명 중에서 이번에 초등교사는 한 명도 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추경이고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13,000명에 대해서 비교과 교사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초등교사를 그중에서 뭐 몇백 명이라도 늘려주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등교원 예비 TO가 이렇게 적게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교육청 교육감님도 그렇고 우리 교대 총장들도 그렇고 이게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의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좀 아쉽다. 다음 달에 확정 정원이 나오는데 그때는 교육부에 가서 좀 더 정원을 늘려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OECD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정책이 너무 급하게 교육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감이 있기는 있어요. 충분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그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서 우리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도 거기에 해당하게끔 정원을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정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초등 부분에 정원이 없다는 내용을 그 전에 저희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원이라든가 중등 교과교사 그 정원을 늘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일단은 했습니다. 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교원 정원을 기재부라든가 행안부에서 거기에서 예산과 그다음에 정원을 주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훨씬 더 먹혀가지고 이렇게 오늘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가 힘이 없으니까 그 정원을 제대로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 또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또 소요되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투입에 있어서 그 경제성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육부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적 관점에서 그 생산성에 너무 연연하고 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보다는 어떻게 과연 이 관문을 이런 임용치료 사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합격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교육을 위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적은 TO 바늘구멍 들어가겠다고 오로지 그 시험 공부, 임용고시 공부에만 몰두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향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면 정말로 앞으로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교육에 대한 어떤 노력과 실력을 쌓은 뒤에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능 잘 봐서 대학 잘 가서 이러는 것처럼 임용고시 성적 좋아서 교사가 돼서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